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일부 내용 다루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중간에 멈췄는데요. 뭐 유지를 할 겸 간단하게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요 포트 모델에서 아웃풋 쪽에 포트를 보면 요 아웃풋 포트 여기입니다. 드레인하고 소스 요 두 개의 아웃풋 포트를 쳐다보면 이 IDS 이 엄밀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제 직류와 교류가 같이 있어서요. I의 DS 대문자 이렇게 쓸게요. 직류그 교류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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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DC 성분, 얘는 AC 성분입니다. DC, AC가 다 있어서 소문자, 대문자입니다. 멈췄어?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 레이턴시가 생긴 건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 투포트 모델에서 아웃풋 포트 쪽에 있는 전류를 DC와 AC 성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이게 DC 성분, AC 성분인데 요거를 소문자 여기를 대문자를 써서 둘이 다 들어있는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있을 때 이 IDS는 사실은 이제 드레인 전압하고 게이트 전압을 어떻게 인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쓸 거고 사실은 이제 IDS도 역시 함수로 굳이 쓰자면 VD와 VG의 함수로 표시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요거는 뭐 이제 내가 바이어싱을 걸어주는 DC 전압이 될 거고, 실제 입력되는 요 입력단에 여기 신호는 스몰 시그널인 AC 신호도 들어있을 겁니다. 뭐 동시에 출력단에 있는 신호도 AC 신호가 일부 있을 거라 VD도 존재할 겁니다. 그럼 결국 이런 얘기죠. DC 성분하고 AC 성분의 합으로 출력단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될 테니 DC, AC를 어떻게 쓸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컨셉이 나옵니다. 바이어싱을 걸어주고요. 입력되고 있는 얘는 아주 작은 크기의 바이어스의 크기가 뭐 1볼트면 스몰 시그널이니까 한 1mV 수준의 1000분의 1 정도로 작은 시그널 값이니까 이 시그널이라는 게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정보가 태워져 있는 신호들이니까요. 아주 작은 전압 신호 크기를 가지지만 그래도 뭔가 정보가 실려 있는 핵심이죠. 요거를 이제 나중에 증폭을 하긴 해야 되겠죠. 아날로그 회로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위로 가서 어떤 커브가 있을 때 요 값을 이렇게 뭐 x에 y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x에서 조금 더 간 x 더하기 델타 x에서 여기 함수값은 y에서 좀 더 가겠죠. 요런 거를 계산할 때 사실은 요게 바이어싱 포인트예요. DC 전압인가 바이어싱을 주고 거기서 x축 y축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여기에 도달해서 거기 함수값 읽으면 돼요. 그렇게 읽어도 되고 아니면 바이어싱 값 자체를 x 더하기 델타 x로 옮겨서 그냥 거기를 찾아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회로를 일단 바이어싱을 걸어서 온 상태로 만들고 거기에 추가해서 인풋 스몰 시그널이 들어오는 구조죠. 다 지워져. 바이어싱에 인풋 시그널이 들어오는 구조니까 이런 거예요. 특정 지점을 박아놓고 X축에 조금 변화를 주면 Y축에 얼마나 변화가 생기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런 컨셉이라면 투포트 모델의 출력단의 이 전류는요.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이 대문자입니다. VD, VG. 요 DC 전압에 의해서 얻어진 DC 전류에다가 더하기 AC 신호 이렇게 더해주는 컨셉입니다. 요게 바이어싱 되는 값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를 이렇게 쓰면 되고 얘를 이제 하나의 바이어싱 전압에서 IDS라 쓰면 야, 그러면 X, 아까 요거 X에서 델타 X로 살짝 옮기는 포인트를 함수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VD에다가 살짝 VDS 가고 콤마 VGS에다가 살짝 VGS 스몰 시그널만큼 이동한 그 지점에서 함수값 찾으면 되겠네. 이런 컨셉입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쓸 데가 별로 없어서 밑으로 올게요. IDS인데 그냥 ID라고 쓸게요. 번잡해서. 그럼 ID 특정 지점에서 이 값을 찾고 싶은 거에다가 더하기 스몰 시그널 ID가 들어오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찾겠다는 겁니다. VD 더하기 스몰 VD VG 더하기 스몰 VG 요거랑 같다라는 컨셉입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학 얘기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테일러 전개라고 하는데요. 야, 요렇게 쓸 수 있으면 요렇게 하면 되겠네. ID
VD 그 바이어싱 전압 기준으로 이제 VD 조금 옮겨간 거 곱할 겁니다. 더하기 삼각형에다가 뭔가를 VG를 또 곱할 겁니다. X축, Y축으로 살짝 여기 원래 더하기 VD, 여기 원래 더하기 VG가 있는데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테일러 전개를 할 겁니다.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네모하고 세모에. 네모에 들어가는 게 ID하고 VD의 비율비를 곱하는데 게이트 전압은 일정하게 세트, 어, 고정할 겁니다. 그다음 요 삼각형에 들어가는 거는 ID하고 VG입니다. 그걸 기울기를 구하는데 VD는 일정하게 주는 그래프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미적분하게 나오는 다변수 이용한 다변수죠. 변수가 여러 개인데 그 x점, y 지점에서 살짝 변했을 때 함수값을 구할 때 그 지점으로 직접 이동해서 콤마죠. 이동해서 함수값을 찾아도 되지만 거기 그이 VD, VGO 조그마한 거 이동하지 말고 원래 지점 기준으로 함수값 자체를 이렇게 요 VD 이동한 거, VG 이동한 거하고 여기에 기울어진 경도죠. 그레이디언트를 곱해주는 기법입니다. 요걸 써가지고 스몰 시그널을 완성할 겁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자리가 이렇게 그러면 를 바꿔서 요게 요거잖아요. DC, AC. 그래서 그 뒤에 바이어스 관계 얘예요, 얘. 그럼 요 뒤에는 AC 신호가 요거랑 요거 두 개 텀이에요. 요거랑 요거의 합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쓸게요. 요 뒤에 있는 요만큼만 끌어와서 이걸 쓸게요. 그러면 ID는 이게 이제 출력단에서 모이는 스몰 시그널이에요. ID는 라운드 ID 나누기 라운드 VG에다가 곱하기 V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ID VG, VD 셋하고 곱하기 VG가 됩니다. 이렇게 쓴 거를 얘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ID, VD의 기울기잖아요. 아웃풋 특성곡 ID, VD면 뭐지? 다시 투포트 회로 요 그림 B를 봐도 좋습니다. ID, VD 나눈 거에서 뭔가 VD가 요 전압이 여기 있잖아요. 아하, ID가 여기잖아요. VD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 기울기가 뭐 값이 있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회로적으로 뭘까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ID는 그러면 something 곱하기 VD인데 이게 뭐야 될까? 이게 저항 내지는 저항의 역수의 컨셉입니다. 이거 뭐 결국 저항이니까. 아하, D와 S 사이에 요 성분이 들어있겠고 요게 얘입니다. 얘 정체가. 요게 GD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GD 여기 있네요. 요거. GD를 ID, VD에 VG 일정한 값 주고 얻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ID, VD 모스펫의 커브면 ID, VD면 여기에서 세츄레이션 요 세츄레이션 되잖아. 기울기 VG를 만약에 컨스턴트인데 VG를 뭐 일정한 컨스턴트를 주고 ID하고 VD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거나 뭐 어디 기울기가 하나 나올 겁니다. 어디에 바이어싱을 주느냐에 따라서 기울기 값은 정해질 겁니다. 만약에 여기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했으면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0이죠. 네. 0이라고요. 0. 0이니까 저기 여기가 0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무한대죠. 그래서 여기에 출력, 아웃풋 리지스턴스, 출력 저항은 보통 이상적인 모스펫은 무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세츄레이션 빠바하게 누워 있으니까요. 근데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 생기면 이게 기울어지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상적인 거 이 0이에요. 컨덕턴스가 0이니까 뭐 출력 저항 RD로 바꾸었으면 RD를 이 GD의 마이너스 1승으로 하면 무한대예요. 이거 이상적인 거고 그때 이거 람다는 0이겠지 이상적으로. 다 0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 배웠으니까 GD는 람다 ID 셋 이렇게 쓴 겁니다. 뭐 전제로 책에 출력 저항이 어떻고 뭐 저쪽 할 때 이 람다랑 왜 상관이 있어? 그 서브를 쫙 써준 겁니다. 어떤 특정 바이오제너블 DCAC 성분 나누어서 테일러 전개를 해가지고 네, 계산하는 과정을 보인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죠. 여기 아까 ID는 하고 썼을 때 VD에 대한 것을 VG도 있죠. 요걸 봅시다. 얘는 이걸 할까? 얘는 지금 ID란 말이에요. ID. ID는 요렇게 흘러간 요 전류란 말이에요. 게이트 전압이에요. 여기에요. 얘랑 얘랑 둘을 이어주는 뭔가가 필요해요. 아무도 봐도 VD랑 상관이 없어요. 그걸 쓸 수 있는 회로 심볼은 얘밖에 없어요. 전류가 흐르는데 VG 제3의 단자에서 뭔가의 값에 의해 제3의 단자에 의해서 요 흐르는 드레인에서 나와서 소스로 빠지는 요 전류를 설명할 수 있는 회로 심볼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밖에 없어요. 저항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앞에 있는 거 아이디랑 VD잖아요. 이거 저항으로 쓰면 돼. 근데 이거는 요 기울기 값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 말은 못 쓰고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로 쓰고 그럼 얘를 뭐라고 하지? 얘를 가만 보자. id는 vg 곱하기 something이네. 그 something을 gm이라 썼습니다. gm의 정체가 얘잖아요. 요 옆에 있는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gm이 뭐지 하고 찾아보면 이게 트랜지스터 MOSFET의 입력 특성 곡선입니다. id를 vg에 대해서 놓고 그리면 보통 이렇게 해서 펴지죠. 그리고 이런 외사법을 쓰면 여기가 문턱전압입니다. 뭐 그런 그래프 봤을 겁니다. 요거에서 IDVG의 커브의 기울기인데 드레인 전압을 일정하게 준 거죠. 뭐 드레인 전압이 낮을 때 높을 때 커브가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설명할 겁니다. 어쨌건 하나의 기울기를 그린 겁니다. 그걸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해요. 게이트 전압을 출력단으로 바꾸는 거니까. 트랜스, 입력이 출력으로 트랜스 되는데 컨셉 자체는 전압분의 전류니까 컨덕턴스 컨셉. 트랜스 리지스턴스라고 역수를 취하면 트랜스 리지스턴스가 되겠죠. 트랜스 컨덕턴스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러고 나면 낙서한 거 좀 지울게요, 이제. 이러고 나면 얘는 내가 계산할 수 있지. 요거는 앞에서 스퀘어로 벌크 차지 모델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드레인 전압을 예를 들어 VD셋보다 낮은 리니어 모드에 동작시키면 뭐 식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합시다. 다음엔 여기다 뒤에다가 흰색을 좀 많이 붙여볼게요. 흰색 백지를 여기다 합시다. 스퀘어로에서 ID는 우리 책에 있는 걸 따를게요. L분의 W인데 그냥 책대로 할게요. 얘를 선생님 책에 n 바 Cx 뭐 사실 요게 이제 뮤 이펙티브라고 앞에서 설명했던 얘기입니다. 책에는 n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VG 마이너스 VT에 VD 빼기 2분의 1 VD 제곱. 이게 리니어 모드죠. 그러니까 이거죠. VD가 VD 셋보다 작을 때고 VG는 VT보다 클 때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었던 게 L분의 W인데 책대로 n 바 Cx 그 다음에 VG 마이너스 VT의 전체 제곱. 요거는 VD가 VD 셋보다 크고 VG는 VT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제 핀치오프보다 작을 때 리니어 모드입니다. 핀치오프 현상이 생기기 전에 VD가 VG 셋보다 작을 때입니다. 요렇게 될 때 조금 전에 배운 GD하고 GM을 식으로 쓰면 GD는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ID, VD를 VG를 일정한 값을 컨스턴트 주고 얻는 값인데요. 요 영역 안에서 계산하는 건 요 위에 있는 요거 가지고 계산하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되죠. ID를 VD 여기 있네요. 미분하면 되잖아요. 미분 잘 하잖아요. 라운드 VD 잡고 미분하면 이건 여기 2 내려서 없어지고 그렇게 계산하면 앞에 상수는 뭐 건드릴 거 없죠. 뮤엠바 C약 쓰고 뒤에 VG 마이너스 VT고 빼기 VD 이렇게 남네요. 요게 GD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GM은 트랜스 컨덕턴스는 어떻게 되냐? 위에 건 아웃풋 컨덕턴스, 요거는 트랜스 컨덕턴스. 여기 아웃풋인 게 아웃풋 전류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아웃풋만 갖고 놀아서 아웃풋 컨덕턴스. 얘는 입력을 갖고 놀잖아요. ID VG잖아요. 대신에 VD는 컨스턴트하게 잡고. 자, 이럴 때 이건 어떻게 계산하지? 일단 핀치오프 이해할 때 리니어 모드에서 모스펫이 동작할 때 이 트랜스 컨덕턴스는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거에서 이번에는 VG에 대해서 요거를 지우고 라운드 VG예요. 얘가 주인공이잖아. 미분 때려 보세요. 남는 거는 얘밖에 없죠.
뒤에는 상수니까 날라가고 얘만 요거만 남죠. 그러면 L분의 G 뮤엔 바 C역스는 그대로 오고 VD 끝. 요게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언제요? 핀치 오프 이하일 때, 즉 트랜지스터에 인가된 VD가 VD셋보다 작을 때입니다. VD셋은 VC 빼기 VD입니다. 자, 이번에는 beyond above 핀치 오프입니다. 주로 아날로그 직접회로 또는 증폭기 동작을 시킬 때 모스펫은 보통 이 범위에 많이 바이어싱을 걸어주죠. 자, 이럴 때 나누어서 아웃풋 컨덕턴스와 트랜스 컨덕턴스 값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많이 본 값일 겁니다. 아웃풋 트랜스, 아웃풋 컨덕턴스 이거 역수는 아웃풋 리지스턴스 출력 저항이 될 겁니다. 보통 R0라고 쓰죠. R not 이게 GD의 역수죠. 이 GD가 뭐냐?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지. 요번에는 이걸로 해야지 미분을. 요 식을 갖고 건드려야 됩니다. 자, 미분을 하세요. 이거는 라운드 ID, 라운드 VD를 VG 컨스턴트인데 ID를 VD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밑에 있는 식을 보면 VD가 없잖아요. 다 상수야. VD 관점에서는 미분하면 0이에요. 그래서 이거 0이에요. 그 나오잖아. 아웃풋 출력자은 뭐한데 이거 이상적이잖아. 이 식 자체가 이상적이잖아. 여기에 사실 1 더하기 람다에 ID 셋 낫이 붙어 있었으면 미분해 보세요. VG에 대해서. 그러면 요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다시 안 돌아갈게요. 람다의 ID 셋이 나올 거예요. GD에. 그 다음 GM 계산합시다. GM은 ID를 VG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VD는 컨스턴트하게 잡고 그럼 ID를 여기 있는 ID를 요 전체식에서 VG 요 놈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 튀어내려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될 겁니다. 나 여기 2분의 1 빼먹었네. 2L입니다. 2L. 계산을 하면 2L에서 요 제곱하고 요 2하고 요 밑에 이가 없어지니까 L분의 G, mu, N, 바, C, X는 그대로 오고 VG-VT의 1승 이렇게 남네요. 됐네. 이게 이제 가장 흔히 쓰는 거죠. 트랜스 컨덕턴스. 요 구간 안에서 트랜지스터를 동작을 시킬 때 스몰 시그널을 게이트단에 몰려서 출력단으로 얼마나 증폭이 되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ID는 VD 더하기 GMVG인데 보통 출력단에 흐르는 전류가 요 입력단의 신호에 몇 배 증폭되느냐 GM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핀치오프 이하에서 동작시켜 버리면 드레인 전압에 의존하니까 신통치 않아요. 드레인 전압을 세게 걸면 증폭이 많이 되고 약하게 걸면 덜 증폭이 되니까 이거는 원치 않아요. 근데 핀치오프 이상 동작시키면 내가 입력한 전압에 의해서 증폭되는 정도의 GM의 값이 결판이 나죠. 순수히 오롯이 입력에 의해서 출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스퀘어로로 쓴 거고요. 벌크 차지 모델로 썼을 때 이 GDGM을 요 핀치 오프 이하냐 핀치 오프 이상이냐에 따라 요 GDGM 총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쓸 수 있을 겁니다. 책에 나옵니다. 이거 일부러 뭐 내가 한 번 더 판서해 주는 건 의미 없을 것 같아서요. 책을 확인을 해서 벌크 차지 모델일 때 GD와 GM은 어떻게 또 식이 바뀌는지 보면 됩니다. 꽤 더럽게 복잡합니다. 뭐 그렇게 더럽게 복잡한 걸 시험 문제에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스퀘어 로에 있는 GD, GM, 핀치오프 이하일 때 어버브 핀치오프일 때 GD, GM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스퀘어 로를 가지고 얼마든지 미분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즉시 유도해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는 연습해 두길 바랍니다. 네. 방금 저희가 음. 입력해준 전압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건 못 들어서 그런데 어, 보통 트랜지스터를 요 어버브 핀치 오프에 하는 이유는 증폭, 앰플리피케이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쪽을 드레인, 이쪽을 뭐 소스 잡으면 여기 게이트잖아요. 요 양단의 전압 차이가 인풋 시그널이고 요 양단이 아웃풋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쓰는 게 여기 저항 하나 달아가지고요. 여기 로드 저항 달아가지고 커먼 소스의 앰플리파이어로 CS 앰플리파이어 설계를 하죠. 제일 단순한 거고요. 자, 이럴 때 입력 신호의 스몰 시그널과 출력단의 스몰 전류죠. 이 둘 사이를 잇는 컨셉이 GM입니다.
그래서 이 GM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인데 이 GM을 입력에 걸리는 DC 전압인 VGS 또는 뭐 그냥 VG라 쓸게요. 이 대문자 VG가 여기 보이잖아요. VG. 근데 만약에 이 모스펫을요, 요 M1이라는 모스펫을 핀치오프 이하에서 바이어싱을 걸어줘 버리면, 요 조건에 맞게 걸어줘 버리면, GM이요, 내가 외부에서 인가하는 VD, 요 양단에 인가되어 있는 VDS 뭐 또는 VD, 얘에 의해서 결판이 나요. 그래서 증폭의 정도가 출력에 인가되어 있는 DC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거는 원치 않아요. 오롯이 입력을 내가 얼마를 줬느냐에 의해서 출력이 증폭량이 결정되는 게 앰플리파이어 설계의 기본의 기본입니다. 입력 주면 출력이 정해져야지. 출력은 출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핀치오프 이하 영역에서는 앰플리파이어 동작 안 시킵니다. 요 구간에서 동작시킵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교과목들 수업 들어보면 죄다 모스펫이 증폭기로 동작할 때는 요렇게 바이어싱 걸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 그런 이유가 있다는 뜻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 펼쳐놓고 설명한 거. 오케이? 학부 시절에는 내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었어. 그래서 책 펼쳐놓고 이런저런 책들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스몰 시그널 모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림 B가 원칙인데요. 그림 C는 이제 고주파 성분이 들어올 때도 이런 것도 챙겨봐라 라는 것까지. 원래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모델인데 저주파 성분으로 가면 여기 탭은 오픈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아마 요걸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전자회로 책에서는. 고주파 성분은 또 별도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림 B가 제일 많이 쓰는 모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모델에 몇 가지 추가를 할 겁니다. 아마 손으로 계산하는 전자회로 수업에 나오는 예제 문제나 연습 문제들은 이런 추가적인 부품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다루는 툴이 스파이스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엔지니어 스파이스를 다룰 거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회로 성분이 여기 있는 그림 B에 추가되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지를 알려면 그 근본이 되는 모스펫의 구조를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고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입니다. 엠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고민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성분이 더 있을까? 이렇게 뒤로 쭉 펼쳐져 있겠죠. 엠모스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감안한 거는 CX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GMVG 여기 인벌전 레이어로 관통하는 전류는 결국 게이트 단의 전압에 의해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흐르는 요 커런트를 결정할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또 감안을 아까 조금 했던 게 얘죠. CGS, CGD는 감안해 줬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한 근원은요. 얘 때문입니다. 이 오버랩드 스트럭처 때문입니다. 모스 FET를 설계를 하면 뭐 원하건대 요즘에 나오는 H100 제품을 보면 205 빌리언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H100 제품은. 이 정도의 트랜지스터가 모든 트랜지스터가 이 게이트 단하고 소스 드레인에 이 엣지가 잘 퍼펙트하게 반도체 공정이 이루어지면 더없이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얘를 솔루션에 살짝 안으로 밀어 넣어서 여기 보면 게이트와 소스가 오버랩 되어 있는 스트럭처입니다. 걔 때문에 생기는 게 캐파시턴스. 아이디어라는 모스펫은 MOS 구조의 소스 드레인은 이렇게 퍼펙트하게 얼라인 돼야 돼요. 그래서 게이트 단하고 소스 단 사이에는 캐파시턴스 성분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오로지 게이트와 이 밑에 있는 바디 단의 캐파시턴스만 존재해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란 모스펫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205 빌리언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10억, 100억, 1000억, 2천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칩에 넣는데 물론 H100은 칩 두 개를 붙인 구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어쨌건 그걸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은 오버랩 구조를 안으로 소프트웨어에 밀어넣고 그러다 보면 이런 영역 여기 있네. 여기 쪽 겹쳐져 있잖아요. 이게. 이런 영역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모사하는 게 게이트 드레인, 게이트 소스, 탭입니다. 그거가 포함된 모델은 앞에서 봤습니다. 그림 C에 있죠? 추가됐죠? 그림 B가 아이디어란 거고요. 거기서 하나 추가된 겁니다. 요거만 하면 안 돼요. 더 있어요. 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소스와 드레인 자체가 가지는 저항이 있습니다. 이거 반도체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떤 이렇게 생겨 있는 육면체가 있다면 요 위에 요거를 웨이퍼 표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표면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요거지. 여기 표면이면 요 안으로 요만큼 들어온 게 요게 두께인데 이거를 보통 이제 정리션 뎁스라고 해서 XJ라고 많이 씁니다. 정리션의 깊이입니다. P형하고 M 플러스 원 사이드드 PN 접합이 웨이퍼 표면 기준으로 아래쪽에 여기에 접합면이 만들어지죠. 요 깊이. 이거 뭐 물리시간 반도체 물리시간이 그냥 하나의 육면체가 있어 뭐 했는데 요 깊이가 바로 정리션 뎁스가 될 겁니다. 그럼 얘 소스도 이렇게 뒤로 뻗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폭이 있을 거고 얘가 가시는 소스의 길이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랭스와 폭, 폭을 W를 가지는 어떤 육면체 부피를 가지는 N 플러스 실리콘입니다. 그럼 N 플러스 실리콘이 가지는 R, 소스라고 하면 이 저항값 어떻게 계산하죠? 리지스티비티에다가 W하고 두께하고 그다음에 길이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공부했을 때 기억이 안 나면 가서 강의 노트 보세요. 요거 어떻게 계산하지? 요거는 컨덕티비티의 역소 컨덕티비티 어떻게 계산하지? Q 뮤 N N 더하기 Q 뮤 P T입니다. 이거 N은 네 도너의 양, 요 솔스 영역에 주입한 도너의 양입니다. 이 솔스지만 여기에 홀 있잖아요. 원래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라니까요. 거기에 요 영역만 진하게 도너를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P 값은 있긴 있어요. 억셉트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뒤에 항은 계산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 도너와 억셉트의 양을 알면 그 둘의 합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아이온, 임퓨리티 아이온 스캐터링 기억날 겁니다. X축에 그거 있잖아요. Na 더하기 ND 놓고 여기 모빌리티 나와서 전자, 홀, 일렉트론, 홀 해서 읽으면 되죠. 그래서 뭐 읽어서 모빌리티 값 넣으면 결국은 모스 FET의 소스 영역 자체의 부피, 그러니까 WTL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피지컬한 디멘전에 의해서 소스 영역 자체는 분명히 저항값을 가집니다. 다만 작기를 희망했었죠. 어디서요? 앞에 여기서. 이 소스 이 라인에 어디 저항이 있어요? 없잖아. 저항이 있다니까. 저항을 빼먹은 거. 이거를 이제 저항을 어떻게 이 모델에 넣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S 프라임이라 두고요. 여기를 S라 두고 이 사이에 이렇게 저항사 RS 하나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S 프라임이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모스 FET의 소스 전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소스 전극하고 이상적인 전극 사이에는 이렇게 직렬로 저항값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드레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고 진짜 드레인이 있고 이상적인 드레인이 있으면 그 사이에 RD 성분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걸 꼭 포함해서 회로를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노드가 하나 더 만들어지죠. 이렇게 노드 하나, 두 개서 생기죠. 전개로 시간에 기억날 겁니다. 노드가 많아지고 하여튼간에 회로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안 하고 싶은데 굳이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진하게 도핑하기 때문에 RS, RD의 값 자체가 이 흐르는 요 GMVG 값하고 비교해서 요게 요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GMVG 곱하기 RD 할 건데 요 값 자체가 워낙 거의 0에 가까워서요.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작게 작게 더 작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저항값도 넣어야 됩니다. 이런 저항은 그래서 시리즈 리지스턴스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걸 겁니다. 시리즈 리지스턴스 잠깐만요.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코빌준 기준으로 코 P형 자체, N형 자체가 가지는 저항은 있잖아요. 여기 저항 있고, 여기 저항 있고, 요거는 디플리션 저항이고, 얘는 RP, RN 이렇게 해서 요 둘을 그냥 직렬 연결돼 있다? 이상적인 다이오드에 저항이 하나 들어있는 거라고 모델링 했었던 기억 날 겁니다. 직렬로 연결돼 있어서 직렬 저항 성분이라고 했죠. 모스펫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스펫이 있으면 여기 소스에 RS 하나, 드레인에 RD 하나 해서 여기가 D 프라임이 되고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D가 될 겁니다.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이상적인 전압. 그래서 이렇게 소스 프라임, D 프라임 해서 여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스퀘어로로 봤던 트랜지스터고 실제는 이런 게 들어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리즈 저항만 있습니까? 딴 건 없습니까? 찾으면 되죠. 지우고 찾아봅시다. 트랜지스터의 단면만 살펴보면 다 나옵니다. 꼭 가만요. 이 바디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뭐 소울스하고 바디 사이에 아무 일 없어요. 있죠. 일단 이 P타입 기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와 소울스 사이에 있는 저항, 바디와 드레인 사이에 있는 저항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냥 반띵한 겁니다. 이쪽 나눠 가지고요. 뭐 소스하고 바디 사이에 그냥 뭐 결국 PN 다이오드잖아요. 그 P형에 있는 시리즈 저항 그거예요.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했던 그 녀석입니다. 그럼 N형은 안 해요. 여기 했잖아요. RS. 그 RS, RPS. 똑같이 여기는 RD, 여기는 RPD. 이런 것도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넣지? 다시 돌아가서 여기다 어떻게 넣지 하고 전자회로 책에 좀 뒤에 뭐 진도를 안 나가시는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이 바디 터미널 하나 있다면 여기에 또 여기 이렇게 하나씩 회로를 넣어요. 이거는 RDB, 이거는 RSB 해서 모델을 일단 확정합니다.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접지돼 있고 여기도 접지돼 있으니까 얘는 의미 없죠. 하지만 여기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거 잘못했다. 여기 이렇게 드레인하고 미안합니다. RDB가 있을 때 드레인이 접지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해야 되면 저런 저항 성분도 넣고 회로를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다 했냐? 할 거 다 했냐? 또 하나 빼먹은 거 있잖아. 디플리션 영역에서부터 오는 디플리션 캡. PN 다이오드 할 때 공부했잖아요. PN 다이오드 스몰 시그널 공부할 때 있고 요것도 있지만 여기에 쌓여 있는 저항 때문에 오는 디퓨전 캡도 있죠. 여기에 있는 C 뎁도 있었죠. 또는 C 정션이라고도 했었죠. 두 개 같이 혼용해서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 요겁니다. 공기층 자체에서부터 오는 캐패시턴스가. 그럼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처럼 커저인 뉴트럴 영역 안에 여기 쌓였다가 늘렀다 줄었다 하는 그거는 없나요? 모스 FET 동작 특성상 드레인에 뭐가 전하가 쌓이고 바디에 전하가 여기가 쌓이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솔스 바디는 보통 바디를 솔스에 많이 물려서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 쌓일 일 없어요. 그래서 디퓨전 캡은 안 봐도 돼요. 근데 정션 캡은 봐야 됩니다. 그거를 드레인 쪽 하나, 솔스 쪽 하나에서 CTS, CTD로 이 책에서는 썼습니다. 뭐 CJDS, DB, 이쪽은 C 정션, 소스 바디, 뭐 이렇게 표기하는 책도 있습니다. 아무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실체가 있다. 저런 정션 캡도 있구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그 TS, TD의 결국 BL 책에 나오는데 까먹었습니다. 옛날에 알았는데 뭘까요? 그냥 소스 드레인은 맞는 것 같고 T. 뭘 가지고 T라고 했습니다. 터미널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저는 보통 쓰는 거라서. 근데 그냥 정션입니다. 정션, 디플리션 캡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로 갑시다. 요거는 뭐냐면 어깨에서 여기 있네. Fmax. Fmax입니다. 뭔가 맥스니까 최대값이구나. 최대 뭐 주파수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의미를 정의부터 이 Fmax는 주파수인데 어떤 주파수냐면 모스 FET가요. 노런 걸 더 이상 신호를 키우지 못합니다. 입력되는 신호를 더 이상 증폭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고주파 성분의 입력 신호가 들어와요. 고입력 신호, 증폭이 불가능한 입력 신호가 가지는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Fmax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 건데요, Fmax? 보통 Fmax 모스 FET 구해보면 600GHz에서 뭐 1THz 나오면 진짜 잘 만든 거예요. 보통 논문에 나옵니다. 실리콘 모스펫으로도 테라헤르츠 대역대를 커버할 수 있다. 그런 논문들이 있긴 한데요. 보통 요 1테라에서 10테라헤르츠 정도는요.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갈륨 알세나이드와 같은 화물 반도체로 그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주면 훨씬 워킹이 잘 됩니다. 물질의 특성 때문에 기인하는 건데 일단 뭐 요 정도 나온다. 수백 기가헤르츠 대역대는 실리콘 모스펫으로 커버가 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봅시다. 어떻게 구할 건데? 증폭이 노롱걸 앰플리파이어니까 그럼 앞에 있는 모델에서 증폭이 안 되도록 하면 되잖아. 증폭이 안 된다는 건 입력 전류에 대해서 출력 전류의 그 비율의 크기 값이 증폭이 안 되니까 이기구나. 요겁니다. 요거 계산해 주면 돼요. 지금부터 회로 문제예요. 그러면 다리가 들어와서 여기서 합시다.
지우고. 그러면 그 투포트 모델에서요. 게이트, 소스, 여기에 CGS 있고, 이쪽에 CGD 있고, 그럼 뭐 여기에 디펜던트 커런 소스 있고, 저항도 있고, 여기 드레인 소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ID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요 전류 값을 이걸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는 인풋이겠죠? I 아웃하고 I 인하고 크기를 구해서 비율이 1이 되도록 하는 주파수만 구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일부러 이렇게 쇼트 시켜요. 숏 서킷을 만들어요. 숏 서킷을 시켜서 증폭이 안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입력 전류는 요 노드에 들어가죠. 이렇게 I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길은 얘랑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회로 시간으로 돌아가서 전개로에 I인은 요거는 임피던스로 바꾸면 J 오메가 CGS 분의 1입니다. 요 오메가가 이제 입력되는 신호 2파이 F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는 전류는 KCL이에요. 나가는 전류는 총합이니까 전류 두 개 구하면 되죠. 근데 보자. 전압이 어떻게 되지? 일단 CGS 쪽 보면 요쪽이잖아요. 보통 여기 접지시키니까 요 양단의 전압차죠. 그러면 저항을 쓰면 J 오메가 CG 이거 V는 IR이 아니라 I는 R분의 1 VG니까 이렇게 쓰면 J 오메가 CGS VGS 이렇게 써야 돼요. 이래 식이 오메 법칙이 맞죠? 요게 저항이에요. 곱하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나갈 거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요 노드가 이렇게 연결되고 드레인하고 소스가 여기도 0이네. 그럼 됐네. 더하기 J 오메가 CGD VGS 됐죠? 아니 근데 요거 구한 거예요. 요 전류값. 요 노드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인데 이렇게 돌아간 전압이나 내려간 전압이나 똑같이 VGS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쓴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J 오메가 괄호 열고 CGS 더하기 CGD VGS인데요. 요 둘의 크기가 이슈가 되는데 보통 게이트 소스, 게이트 드레인 중에서 업계에서 게이트 소스에 접합된 요거를 C악스라고 거의 봅니다. 그래서 얘는 CGD보다 월등히 크다라고 이렇게 쓰면 요 가운데 있는 요 괄호 안을 이렇게 쓰면 돼요. J 오메가 C 악스의 VGS 이렇게 그냥 퉁칠 겁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Fmax를 구하기 위해서 오메가 대신에 레디언트 퍼 세컨 대신에 헤비트 단위를 끌고 오기 위해서 2파이 F라고 바꾸고 CX VGS로 넣습니다. 요거 I인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1번이라 합시다. 이제 I 아웃 구합시다. I 아웃은 이걸 하나 더 그립시다. 뭐 이쪽에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I인인데요. 노란색, 초록색. 여기 I 아웃이잖아요. 그러면 I 아웃은 그림을 그리자. 그림 없어. 이렇게 I 아웃이 들어가면 경로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갑니다. 두 개를 다 쓰면 일단 얘는 GM이니까요. GM, V, D, S 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데 요 놈은 앞에서 GM, GM 어떻게 돼 있었냐? GMVG. 네. GMVG입니다. 요 커런트가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GMVGS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일부러 숏서킷을 시키기 때문에 VDS는 0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다 날라가요. 그럼 Iout은 GM, VGS만 남습니다. 자, 이제 이걸 2번이라고 합시다. Iout 구했고 Iin 구했으니까 둘을 위아래로 두고 그 크기만 택해서 이꼴 1이라고 두고 F를 찾을 겁니다. 자, 크기만 넣어보세요. Iout은 GMVGS고 I인은 J는 사실은 루트 마이너스 1이라서 크기 들어가면 그냥 1이에요. 여기 2파이 F. 이제 이게 F가 내가 찾고자 하는 Fmax죠. Dx VGS입니다. 자, 이제
이꼴 1이니까 요 식만 딱 보면 F 따라서 Fmax는 하고 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2파이 Cx 분의 GM. Fmax는 2파이 Cx 분의 GM이에요. 머리에 딱 넣고 강의 노트로 들어오면 Fmax는 2파이 Cx 분의 GM 나옵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GM 자리에 결국 이 저기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시키니까 GM 자리 아까 앞에서 L분의 뭐 이런데 벌크 차지 모델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대입을 하고 이 저자가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얘입니다. 컷오프 프리퀀시는 결국은 채널 랭스에 반비례한다. 채널을 짧게 만들어주면 컷오프 프리퀀시가 올라가서 고주파 영역에서도 모스펫은 증폭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고주파 영역에서도 모스펫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라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 28번 슬라이드로 갑시다. 28번 하기 전에 내가 원래 네네 저희 전자회로에서 네. 스탠지 프리퀀시라고 배웠는데 그것도 커런트 게인이 1이 되는 그겁니다. 똑같은 네. Fmax 컷오프 프리퀀시가 그런 컨셉입니다. 네. 잠깐만 이 강의 노트가 이상하다. 네, 요거 먼저 안 하려고 했는데 들어갔어. 왜 서비스를 쏠 때 리퀴지가 없지? 잠깐만요. 그 다음 컨셉은 이제 모스 FET를 그러면 채널 길이를 짧게 만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벨라시티 세츄레이션이라는 컨셉인데요. 원래는 네, 그건 다음 강의에 얘기하겠습니다. 썰을 풀기 위해서. 일단 여기 봅시다. 벨라시티 세츄레이션이 도대체 뭡니까? 뭐 줄여서 뭐 벨셋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 벨라시티 세츄레이션의 생기는 이유가 이제 현대에 만들어지는 모스펫인데 이게 엄밀히는 250 나노미터 CMOS 공정 테크부터 생긴 현상입니다. 뭐 대만의 TSMC나 뭐 그런 파운드리를 써보면 250 나노 때부터 요 벨라시티 세츄레이션을 감안해서 모스트 FET의 모델도 다 바꿨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 250 나노 완전 레가시 옛날 공정 기술인데 저거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지만 배울 레슨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 밸런스 세츄레이션 현상 때문에요. 전류값이요. ID 셋이라고 알려져 있죠. 포화 영역에 들어갔을 때 드레인 소스로 부르는 전류값이 생각한 값만큼 나오지 않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즉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어서 같은 면적에 트랜지스터를 하나 넣다가 둘을 넣는 고집적을 위해서는 작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조금 전에 강의한 컷오프 프리퀀시 고주파 대역대에서 트랜지스터의 앰플리파이어로서의 역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작게 만드는 건 필요한데 작게 더 작게인데 250 나노쯤 왔더니 아니 작게 만들면 잠깐만 스퀘어로 해서 IDS는 2분의 1 뮤 Cx L분의 W 뭐 VG-VT의 제곱 이 L이 여기 있으니까 L이 짧아지면 전류는 올라간다는 게 오케이 당연한 피직스였어요. 근데 이게 붕괴된 거예요. 채널 그 작게 만들어봤자 전류 안 늘어나. 왜? 속도가 전류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야 되는 이 전자가 이렇게 갈 때 여기에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면 VDS잖아요. 그럼 여기에 길이가 L이면 이 사이에 전기장이 생기잖아요. 이 전기장은 L분의 VDS예요. 채널 길이는 엄청 짧게 만들었어요. 근데 VDS 이게 이제 오늘 수업에서 다루지 못한 얘기인데 파워 전압입니다. 파워 전압, 즉 500나노 0.5 마이크론 테크죠. 또는 요거보다 앞 단계가 1 마이크로 텍인데요. 요때 한 5볼트 썼어요. 구동 전압을. 요 정도 250 나노면 2.5볼트, 1.8볼트 이렇게 쓰기 시작하거든요. 전압은 반동갈이 났는데요. 채널 길이는요. 10분의 1 정도 나요. 그 말은 전기장은 세졌어요. 요거가 바로 밸런스 세츄레이션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공정 기술이요. 패널 길이가 줄어든 만큼 구동 전압도 줄여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형성되는 요 일렉트릭 필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에 맞추어서 스케일링 다운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로버트 더날드 박사, IBM의 더나드 박사님 논문에 나옵니다. 트랜지스터를 앞으로 어떻게 스케일링 다운 해야 됩니까? 1번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도록 스케일링 하세요. 그래야만 이땅구의 벨라스 세츄레이션이라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지 않고 채널이 짧아지면 전류가 높아지는 아이디어란 모스 FET의 발전 방향을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논문은 예상했고 그 예상대로 갈 줄 알았는데 이 채널 길이를 더 빨리 줄인 거예요. 근데 구동전압은 못 줄였어요. 그래서 250 나노텍에서 경험한 게 벨셋 현상입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기장이 있고 속도예요. 드리프트에 의해서 속도가 만들어지면 전기장 세게 하면 드리프트 전류 올라가죠. 요거 반대쪽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VD는 일렉트릭 필드 필요하고 그 사이에 모빌리티 이겁니다. 요 기울기 모빌리티죠. 문제는 어떤 크리티컬한 전기장값 넘어서는 전류 이 드리프트 속도가 증가 안 하는 일이 생깁니다. 요겁니다. 요 영역 안에 250 나노텍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채널 길이를 너무 짧게 만들어서요. 드레인 소스 이 VDS는 별로 안 내려. 얘는 한 칸 내려가는데 채널 길이는 3번 내려버렸어. 이 채널 영역에 있는 전기장은 세져요. 이 전기장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원래 요 영역 안에서 동작시켜 오던 모스 FET를 이 오른쪽 도메인으로 넘겨버렸어요. 그거의 결과물은 전기장 세게 가면 전자나 홀의 속도도 빨라질 줄 알았는데 안 빨라져요. 이게 문제구나. 이게 밸런스 세츄레이션. 처음으로 디바이스 엔지니어가 맞닥뜨린 챌린지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풀 수 없다면 모델을 잘 만들어서 전류 전압 관계식을 잘 써서 회로 설계하는데 보탬이 되게 해야지 라고 해서 나온 가장 단순한 밸런스 세츄레이션 현상을 반영한 모델, 첫 번째 모델이 얘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이걸 더 나가기 전에 왜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 스케일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음은 얘기를 좀 강좌를 들고 와서 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